확실히 밤에는 해가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이 날씨와 관련된 거는 그럴 확률이 높은 거지 무조건적으로 야 내일 비 오겠네 혹은 금방 1시간 후에 비가 그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날씨 예보라던가 기상현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아낄 수 있을까요? 사실 내일 날씨 혹은 오늘 오후 날씨도 제대로 예측하기가 힘든 것인데 AI가 드디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내놓은 이 AI가 태풍이나 사이클론, 허리케인과 같은 열대성 저기압을 15일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경로까지도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연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게 2주 정도 미리 알 수만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경로로 따라가는지를 높은 확률로 예측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미리 대피시킨다라거나 아니면 그에 맞게 도시 계획을 새로 세운다라거나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규모의 리소스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가 실제로 바로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존 기술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안대공학 채널 시작할 쯤이었나요? 꽤 이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구글 딥마인드에서 원래도 이 GAN, 겐 모델을 기반으로 날씨 예측을 굉장히 높이는 기술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또 뭐가 다른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WMO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 사이클론에 의해서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2,000번에 가까운 재난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사망한 사람만 무려 77만 50년 동안 경제적 손실이 1.4 트릴리언이니까 1조 4천억 달러죠. 하나로 2천조 원이 넘는 금액의 손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까지 이런 손실이 있었지만 이거는 50년 동안 측정된 데이터잖아요. 앞으로도 이렇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이런 게 없어야 되지만 그러려면은 예측 시스템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에서 내놓은 공식 블로그 내용을 살펴보면 또 사이클론도 카테고리 1, 카테고리 0 이렇게 하면서 각각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내는 건데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경로를 예측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사이클론이 어떤 트랙을 따라 갔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태풍이 더 익숙하니까 좀 이름이 안 익숙할 수 있지만 사이클론 중에서도 혼데랑 가란스라는 애가 있었나 봐요. 얘가 딴 것도 아니고 올해 나왔던 이 사이클론인데 마다가스카르 쪽에서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인디안 퀸 쪽에서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을 해본 거예요. 이 경로를 사전에 예측을 해본 건데 파란색이 지금 예측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이 이렇게 예측을 해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미국의 국립 허리케인 센터 NHC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전에 딥마인드가 훈련시킨 이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예측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예전에 이 날씨 예보를 위해서는 NWP라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계산을 막 해요. 물리 방정식을 푸는 형식인 거죠. 어느 정도 이 날씨에 대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각각의 파라미터를 이것저것에서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막 계산시켜갖고 여러 가능성 중에 괜찮은 예측 모델을 딱 뽑아내는 이게 바로 NWP 방식인데 그러다가 지금 초기 AI 방식으로 나온 게 GenCast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일단 학습해가지고 패턴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막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방식으로 하죠. 특히 젠캐스트는 확산 모델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미지 생성 AI들이 보통 확산 모델을 쓰잖아요. 디퓨전 모델. 이 디퓨전에 이제 그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물에서 쫙 퍼지는 것들을 그 과정을 학습하면은 거꾸로 확산되어 있는 거를 다시 이미지로 합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하는데 이게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이 흐릿한 그림을 선명하게 만드는 그 반복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도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측 결과가 물리적으로 부자연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Skillful Joint Probabilistic Weather Forecasting from Marginals라고 나온 딥마인드의 논문 이 블로그 내용과 함께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딥마인드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모델은 Functional Generative Networks FGN이라고 불리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 FGN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일 강수 확률이 80%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어떤 파라미터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다양한 가능성을 계속 만들어왔고 제너러티브하게 계속 만들어서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다 합쳐서 여기 보시죠. 하나의 샘플이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앙상블로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흔히 통계에서는 앙상블이라는 것이 결국 이게 하나하나가 뭔가 좀 여러 전문가들이 기상 예보를 잘하는 어떤 애들이 각각 나는 이럴 거야 나는 이럴 거야 이렇게 결정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기존의 젠캐스트 같은 AI는 디퓨전 모델이라서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보다도 8배나 빠르게 15일치의 예보를 생성한답니다. 이게 딱 한 번만 딱 계산하면
하면은 이 15일치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 이름이 지금 FGN이라는 게 Functional Generative잖아요. 이 Functional, 우리 함수 배웠잖아요. 함수, 펑션. 함수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AI가 입력 데이터나 결과물을 그냥 무작위성으로 어떤 썩는 과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FGN이라는 이번 방식은 이 날씨 예보를 하는 이 AI 있잖아요. 이 AI 모델 자체를 약간씩 변형을 시킵니다. 펑션이 제너러티브하다라는 거죠. 이 펑션도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은 그러한 느낌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매번 다른 재료로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재료인데 요리사의 손맛이라던가 그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여러 버전의 요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펑션들이 여러 개 조금씩 바뀌어갖고 새롭게 다르게 이렇게 생성하고 보시는데 요거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 앙상블과 노이즈 인젝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더 나아졌느냐? 사실 우리가 날씨 예보를 하기 힘든 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어려울까라고 하면은 날씨 예측이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내가 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밤에는 해가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이 날씨와 관련된 거는 그럴 확률이 높은 거지 무조건적으로 야 내일 비 오겠네 혹은 금방 1시간 후에 비가 그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날씨 자체가 굉장히 무작위성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 FGN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부분을 각각 대응할 수 있는 거를 각각 대응을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뭔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독립된 4개의 AI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앙상블하는, 그러니까 수렴해서 하나의 결과로 내놓는 이런 연계 효과를 구성을 하는데, AI 모델 하나 자체가 전체 하나로 그냥 뭔가 판단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테면 이런 거죠. 뭐 약간 강건파가 있고 좀 유한파가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디시전을 내리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예측 결과물을 연계 효과를 통해서 좀 더 보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이 모델 앙상블 부분입니다. 4가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 각각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 노이즈 인젝션 부분은 그야말로 세상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준다.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일부러 한다라는 거죠. 날씨가 워낙 이게 약간 카오스 이론처럼 뭔가 어떤 펑션에 의해서 딱 모델링돼서 바로 결과가 디터미니스틱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델 내부의 노이즈를 계속 주입을 함으로써 매번 다른 예측 시나리오를 생성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예측뿐만이 아니라 뭔가 최악의 시나리오라든가 아니면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라는 어떤 커버리지 측면에서 가능성의 범위까지 알려주니까, 단순히 내일 비 올 확률이 80%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라고 하는 입체적인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논문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FGN이라고 하는 게 캡처한다, 서로 이제 연계되어 있는 이 스트럭처를 캡처하는데, 원래는 8,700만 개의 디멘전을 갖고 있는 어떤 소스가 있는데 이거를 32차원의 벡터로 표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날씨에 8,700만 개에 달하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을 텐데, 이 FGN이 그냥 32개의 숫자로만 전체의 날씨를 변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이 모델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제약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8,700만 개에 달하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 날씨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32개를 딱 제약을 걸어버리니까 그만큼 프리시전이 낮아지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날씨 요소들이 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건지 이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FGN이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보면은 이 핵심이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도면에 이렇게 FGN이 하나의 입력으로부터 어떻게 여러 개의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제가 모델 앙상블과 노이즈 인젝션을 설명드렸죠. 그 결과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수십 개의 다양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멀티버스처럼.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AI 기반으로 기존의 최강의 날씨 예측을 보였던 젠캐스트와 비교를 하는 내용인데, 자, 파란색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FGN이 더 잘한 겁니다. 젠캐스트보다. 빨간색은 젠캐스트가 더 나은 거고. 그러면 뭐 대부분 다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세로축의 프레셔, 기압에 따라서도 그렇고, 가로축이 예측 시간이죠. 물론 당장 내일을 예측할 때가 좀 더 정확도가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일로 쭉 갈수록 리드 타임이 걸어갈수록 조금 더 비슷비슷해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뭐 습도라든가 아니면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존 것들을 전부 다 항상 거의 20% 수준까지 더 나은 결과물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젠캐스트와 비교했을 때에 이 사이클론이 어떤 경로를 향해 가느냐를 예측을 한 건데, 자, 가로축이 시간에 따라서 점차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세로축이 실제 사이클론이 갔을 때의 위치가 얼마나 에러가 나느냐,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지금 제한한 FGN인데 기존에 있는 젠캐스트 대비 요 가로로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24시간 더 앞선 예측 정확도를 나타낸다. 왜 이 가로축으로 비교를 하느냐? 만약에 FGN이 3일 후에 태풍 위치 예측이 기존의 젠캐스트 대비해서
그래서 2일 후에 예측만큼이나 좀 더 정확하다고 하면은 하루를 번 거잖아요. 이 하루 번 거를 재난 대비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 REV라고 하는 게 저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태풍이 특정 지역을 지나갈 확률도 있을 거고, 그게 그렇게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의 그 경로 확률의 가치, 그러니까 그 정보의 유용성 자체를 평가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대체로 다 높죠. 엄청나게 높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웨더랩이라는 웹사이트를 시연을 했는데, 이 사이클론의 경도라든가 강도 크기를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직접 예측을 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실험적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 같은 경우는 홍콩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실제 옵저브드 비교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데이터도 이렇게 제공하면서. 실제 이 모델이 예측 정확도 자체가 여기 있는 ENS라든가 HRES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기존 최고 수준의 물리 기반 모델이거든요.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에 전혀 뒤처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구글 딥마인드 AI 날씨 예측 성공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영상으로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겐 모델로 나온 건데, 단기 강수를 예측한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러면서 레이더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90분 이내에 강수량을 굉장히 높은 해상도로 예측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비 오는 거 안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야외 행사를 할지 말지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영국 중심으로 국소적으로 진행됐는데,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전지구적인 날씨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예측 가능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화제였죠. 최대 15일까지, 여기서도 15일까지 예측을 하는 건데, 요거과는 좀 이제 AI 모델 자체가 다른 게, 단기적으로 이 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성자, 제너레이터와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두 개끼리 서로 싸우도록 심판이 가져와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 생성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성해갖고 여러 가지 샘플들을 만들어 보는데, 이거를 또 이제 판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판 같은 사람, 판별자가 있어가지고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계속 이렇게 판정을 하면서 서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경쟁을 시키면서 속이는 과정을 통해갖고 생성자가 점점 더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측을 할 때는 이 생성자만 딱 가져와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FGN 같은 경우에는 모델 스스로가 자기 내부 함수를 미세하게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버전의 예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의 이제 생성자에 가깝지만 또 중간에 노이즈 인젝션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앙상블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날씨 예측만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특히 농업이라든가 우리 이제 대체 에너지라든가 물류 항공 쪽에서는 이 기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항상 여겨지고, 특히 이제는 예를 들어 뭐 서울시의 날씨 아니면 서울시 종로구의 날씨, 우리 동네에도 예측을 해주듯이 굉장히 개인화된 우리 동네 안에 있는 것들을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고, 단순히 컴퓨팅 자원을 막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내놓은 것조차도 굉장히 1차원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AI 토대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매크로하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려면 결국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니까 뭐 기상청들과 국립연구소와의 협업이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요. 그냥 FGN이 단순히 더 잘 맞는 날씨 앱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번 방식을 보면은 일단 이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AI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유체역학 같은 부분들, 이런 거 저 학부 때도 잠깐 첨가했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바로 나왔는데, 복잡계 문제를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AI라는 것이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AI가 뭔가 시대 영역이라고 불렸던 이 날씨조차도 점차 특정 분야에 대해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구글 딥마인드 결과로서 알 수 있게 되어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 얼리얼텍에서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영어가 편하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얼리얼텍.에러에서도 재밌는 내용들, 빠른 뉴스들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올리지 않는 다양한 영상들도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